안녕하십니까. 닥터 피해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저널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미네랄 예전 일렉트리컬 에너지 리저보아. 자, 이거를 직역을 해보다 보면은 본 미네랄이 본의 광물이 일렉트리컬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본 중에서도 어떻게 이 미네랄 부분, 미네랄이 저장을 한다. 이게 뭔 소리야? 그원의 미네랄, 그렇게 유명한 HA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고? 무슨 배터리라고? 충전기라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어딨어? 밖에는 천둥이 칩니다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천둥이 치네요. 너무 됐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개념은 아마 저는 전혀 못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아니, 저는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 어쩐지. 본의 미네랄이,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고? 자,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냐면 밑에 보시면 그 야마시타 선생님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동경 치과대에 계시는군요. 근데 이 야마시타 선생님,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문헌도 아주 상당히 많이 발표하셨고, 2000년 전후 해가지고도 이제 시작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에비던스 베이스로 여러 가지 근거문을 제시하면서, 참 이게 기존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개념 자체를 설정을 안 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이 야마시타 선생님은 아주 독보적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설득력 있는 문헌을 아주 많이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놀랐고, 아마도 또 이 야마시타 선생님의 문헌을 언젠가 또 한번 이게 또 소개드릴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제목이 이렇고 2012년에 나온 문헌이고요. DOI에 대해서는 요 밑에 나중에 다음번에 다 정리해서 자막으로 띄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헌을 먼저 그 앱스트랙트, 발췌 앱스트랙트 초록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초록에 보게 되면, 이제, 메커니컬 스트레스가, 본의 가이드는 이제 어떤 메커니컬 스트레스, 이거는 어떤 일렉트릭 포텐셜을 일으킨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콜라겐을 통해서, 콜라겐의 무슨 특성? 피조 일렉트리시티에 의해서. 콜라겐의 피조 일렉트리시티에 의해서, 이런 일렉트릭 포텐셜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피조 일렉트릭 이펙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 몸의 이제 본이라는 것은 뭘로 되어 있다고 했죠? 콜라겐과 미네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콜라겐하고 콜라겐 미네랄에서 있어서 다음번에 그 본이라는 걸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보죠.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본은 되게 콜라겐 더하기 미네랄이다. 미네랄, 이건 아파타이트고, 그렇죠? 미네랄은 아파타이트 말하겠죠. 그 다음에 콜라겐은, 아시겠고요. 여기 콜라겐. 근데 이제 콜라겐이 이제 피조 일렉트리시티, 여기 나오는 피조 일렉트리시티를 띠기 때문에, 여기, 이런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어떤 일렉트라이트 솔루션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리밍 포텐셜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스트리밍,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 편에 동영상 리뷰를 한번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려고 합니다. 스트리밍 포텐셜을 이렇게 되고, 왜 일렉트로라이트가 장기에는 용액 내에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효과를 보고, 스트레스 제너레이티드 포텐셜, SGP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자, 이런 이제 콜라겐 피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피조 일렉트리시티가 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주 개념이 나오겠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같이. 그렇지만, 그렇다 보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렉트릭 포텐셜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럼 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드 오면 서피스에 가서 이렇게 포텐셜이 나타나잖아요? 한쪽은 플러스, 하나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자, 로드 없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심플한데 지속적으로 오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오거나 연속적으로 오게 되면 그런 로드,
그런 로드가 결국은 그거는 전기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자꾸 흘렀다는 얘기인데 커런트가 흐르고 그렇다면 그게 어디로 갔을까? 전기 에너지인데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총합은 이 썸은 항상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어떤 거로 변환될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걸로 변환됐다, 이런 거죠. 하다못해 마찰 에너지로 변환되든가, 무슨 전기 에너지가 있으면 열로 바뀐다든가, 빛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동으로 바뀐다든가, 무슨 소리로 바뀐다든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걸어 다녔다. 만약에 또박또박 걸어 다녔다. 어린애들 뛰어다니는 거죠. 어린애들 뛰어다니면 예쁘죠. 그걸 층간소음이라고 하죠. 또 소방차가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층간소음이라고 하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오히려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보다 더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애가 뛰어가죠. 얼마나 뜁니까? 내가 잠을 더 자면 얼마나 더 잡니까? 좀 더 오픈마인드가 좋지 않았을까요? 이게 다른 얘기인데. 좋습니다. 애들이 뛰어다닌다. 자꾸 피조 일렉트릭 효과에 의해서 피조 일렉트릭 효과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자꾸 생겼단 말이야. 이거 너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는, 그럼 그거 어디로 갔을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뛰어다녔다고 그러면, 거기가 뜨거워져야 되지 않나요? 열이 발생했으니까. 열 에너지로 변화한다든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마. 그래서 이제, 발목가지가 다 뜨거워요. 애들이. 엄마, 아빠, 나 발목가지가, 도가지가 뜨거워요. 이런 일은 없잖아요. 아니면 거기 비대너지로 전환된다든가. 아니, 피조 일렉트리스가 전기가 나왔다며. 이거 지우겠습니다. 전기가 나왔으니까, 이 전기가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where? 그러니까 어디로 갔으며, 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발목이 뜨거워지지 않거나, 아니면, 비대너지로 LED처럼 바뀌어서, 도가니가 발목가지에서 막 불빛이 나온다든가 말이죠. 애가 뛰어다니면, 애들 어린애 신발에 그런 거 있던데, 불 나오는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있었으면 다른 걸로 변환됐겠죠. 아니면 전기가 너무 전기가 축전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변화됐으면 무슨 진동이라든가, 그러니까 발목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또 소리라든가, 쿵쾅쿵쾅, 소리 에너지도 일부 전달이 되죠. 하여튼, 자, 그런데, 이제 너무 우스갯소리로만 가면 안 되고, 이분, 야마시다 선생님은, 그럼 그 전기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뼈에 있다면, 이게 어떻게 저장되는 것일까? 그리고 또 얼마나 저장되는 것일까? How long the potential is stored in the ball.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한 피조 일렉트릭은 어디로 갔을까? 만약에 뼈에 저장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얼마나 저장되는 것일까? 어디에? 이런 게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푸얼 언더스투드다. 그런데 저도 요 문헌을 한 2년 전에 접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걸 곱씹어서 읽어볼수록, 나 여기에 좀 빠져든다. 내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리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구만요. 그래서 이 방송, 성골과 진고에,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의무를 한번 가져보시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나쁠 건. 어떤 물체를 왼쪽, 오른쪽, 위, 아래 3D로 한번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생각이죠. 최종적인 자기결정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이래서 이렇게 콜라겐하고 아파테트 미네랄에 대해서 전기적 특성을 연구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콜라겐하고 아파테트 미네랄에 대해서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말이죠. 일단은 이걸 폴라리제이션을 시켰어요. 1차적으로 여기다 폴라리제이션입니다. 정기적으로 폴라리제이션입니다. 어떻게? 익스터널 볼티지를 가해서. 그래서 이거 다시 지워볼까요? 조금 내려보고. 그래서 이제 이 정기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이 본 또는 콜라겐, 아파테트 미네랄에 대해서 어떻게? 정기적으로 폴라리제이션 시켰다 이거죠. 어떻게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줌으로써 그래서 얘들이 분극을 일으키도록
붕괴를 일으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뼈 조각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뼈 박편을 만들어서 이쪽 편에는 플러스, 이쪽 편에는 마이너스를 걸어주고, 이게 보통 여기 이제 나오지만 무슨 5000V 어떻게 돼요? 1000V, 5000V 막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DC 커런트. 다이렉트 커런트를 걸어주니까, 5000V면 엄청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뼈 조각들이, 본의 스페시멘이 이것들도 디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플러스를 걸어줬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디폴이 날 것이고, 여기는 플러스 디폴이 날 것이다. 보통은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를 많이 올려주면 이제 결정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또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퀴리 템퍼러처 이상으로 올려주고, 그러니까 멜팅 템퍼러처 이하. 그러니까 녹은 상태는 아니고 녹은 용액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멜팅 템퍼러처보다 낮은, 그러니까 아직은 고체죠. 고체인데 퀴리 템퍼러처보다 높은 그 상황에서 열을 천천히 가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유지를 하게 되면 이 결정 구조가 이제 제대로 그 모양을 잡아가고, 그전에는 이렇게 얼어붙었던, 고체 상태에서 얼어붙던 분자 구조들이 이제 결정력을 만들려고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자유롭지는 않지만 서로 이동해서 제대로 된 그 어레인지먼트를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온도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이런 그 붕괴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이번 실험에 있어서는, 이번 문에서는 룸 템퍼러처에서 하는 겁니다. 룸 템퍼러처에서. 근데 룸 템퍼러처에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이 붕괴 현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과하게 5000V 이렇게까지 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붕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걸 꺼냈단 말이죠. 꺼내서 보면, 요 스페시멘, 본 스페시멘은, 이제 룸 템퍼러처에서도 이쪽에 일부는 플러스가 되어 있고, 일부는 마이너스, 일렉트릭 상태가 되는 거죠. 일렉트릭 상태. 자, 그래서 이 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되면 차지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데, 어떤 축전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차지를 갖고 있는 거죠,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차지가 얼마 들어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천천히 열을 가하면서 이 차지가 흘러나오는 걸 체크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Thermally Stimulated Depolarization Current라고 합니다. TSDC라고 하는 거를 Thermally Stimulated TS Depolarization Current. 왜 이런 방식을 통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 스페시멘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붕괴를 일으킨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전기를 품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축전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유전율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일종의 캐퍼시터랑 같은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안에다 집어넣는 물질을 갖다 다이일렉트릭이라고 합니다. 다이일렉트릭. 유전체.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두 개로 붕괴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근데 이거는 거의 비슷한 말은, 인슐레이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인슐레이터. 그렇지만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인슐레이터지만, 이제 여기다 워낙 강한 전장을 걸어주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회전을 보통, 분자들이 회전을 하죠. 디폴이 무모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온이 만약에 이런 전기를 품고 있다면, 보다시피 왜요? 만약에 또 그리고 이게 전기를 가지고 포텐셜이 스토어 될 수 있다면, 뼈에 가서 스토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일단 전기를 줘보는 거죠. 전기를 먼저 줘보고, 그럼 진짜 네가 전기 갖고 있는 거야? 보니? 자, 그러면 너 전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나한테 커런트로 내보내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폴라리제이션을 여기 먼저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폴라리제이션 시켜주고, 정기적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디포를 시켰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뼈에다가 어떻게? 먼저 전기를 줘서, 익스터널 볼티지를 가해가지고, 먼저 폴라리제이션을 일으켰다 이거죠. 폴라리제이션 시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온도를 천천히 올라가면서 Thermally Stimulated, 온도를 천천히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전기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유로우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전기를 놓는 순간에, 디폴을 하는 순간에 디폴라이제이션 커런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본에 가서 전기가 저장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이 어떤 배터리 아니 충전기, 우리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라고 그러면 일단 충전을 한 다음에 이제 방전하는 걸 체크하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뼈에 가서 무슨 전기가 충전이 되고 그게 어디 그런 여보세요 그런 얘기요. 그거 안 돼,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하여튼 보시자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뼈가, 외장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 하여튼 보시자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먼저, 정기적으로 분구를 줬다, 일렉트리컬이 폴라리제이션 시켰다, 이 말은 전기를 줬다 이겁니다. 전기를 줬으니까 이제 뼈가 본이 그 전기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본이 있으면 여기 본에다가 일단 먼저 전기를 줬어요. 전기를 주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배터리처럼 본이 이렇게 딱 이걸 품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안 나와요. 전기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전기를 이제 토해내게 된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전기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본이 갖고 있는 걸 알기 위해서 이 나오는 전기를 체크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는 전기를 체크했다. 그래서 온도를 가지면서 나올 때 디폴 되면서 여기 폴라리제이션 되어 있다가 디폴 되면서 이제 커런트가 나오니까 그 커런트를 체크함으로써 이 본은 어느 정도로 전기를 너는 가질 수가 있어, 품을 수가 있어. 우리로 따지면 축전기 용량, 외장 배터리의 용량, 너는 뼈는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니, 배터리 용량이, 그냥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가 나오는 순간을 온도별로 이렇게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온도별로. 이렇게 온도, 100도, 200도, 300도, 400도, 500도, 이런 식으로 온도별로 체크를 했는데, 보면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렇게 온도별로 체크를 했는데 100도 정도에 가서 요만한 피크가 나와요. 전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암페어가 나옵니다. 뒤에 이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보통 이제 한 500도 정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가 100도, 여기가 한 500도 정도 됩니다. 결론을 내자면 전기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진짜로 뼈에서. 뭐라고요? 뼈에가 전기가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기를 주니까 얘가 전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를 준 게 우리가 이렇게 무슨 5핀 스위치? 핸드폰 충전할 때 그걸 갖다 뼈에다 갖다 꽂아놓은 게 아니고, 아니면 220V 이걸 갖다 뼈에다 딱 꽂아놓은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전기장을 그런데, 룸 템퍼러처에서 무슨 5000V, 5kV 정도.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는 뼈의 C편에 가서, C편에 가서 얘가 전기를 품더라. 폴라리제이션이 되더라. 폴라리제이션이 되더라. 전기를 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다시, 그럼 너 얼마나 품고 있는가 한번 보여줘봐 하면서 열을 살살 가해보니까 100도에서 한번 전기가 팔딱 이렇게 뛰어나오고 500도 정도에서 갑자기 또 확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폴라이제이션 피크를 보이는데, 여기 나오죠. 디폴라이제이션 피크가 한 100도에서 나오더라. 그런데 이거는 어트리뷰트 투 콜라겐 피블이다. 아마도 결론을 내리기는 두 개의 아주 특징적인 피크가 나왔는데, 하나는 100도 정도고, 콜라겐 피블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500도의 것은 당연히 HA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00도에서도 커다란 피크로 보이는데 이건 아파테트 미네랄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HA 크리스탈을 보통 육각형이다,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C-액시스 육각형으로 생겼을 때 이제 ABC 액시스가 있습니다. ABC 액시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C 액시스 그러면 크리스탈로그래픽 액시스, 그래서 결정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크리스탈로그래픽 C 액시스가 오리엔테이션이 잘라진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잘라진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부연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롱분이 있다 그러면 표면을 이렇게 잘랐느냐, 랑지튜드널하게 잘랐느냐, 아니면 이 방향으로 잘랐느냐,
트랜스버스하게 잘랐느냐. 근데 보면은 요 트랜스버스하게 잘랐을 때 요게 C 액시스가 이 로드가 오는 그래비티 방향으로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비티가 오는 이 로드를 견디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른 T 형태로 자른 트랜스버스로 자른 시편에 있어서 굉장히 확연하게 이러한 피크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거기가 가장 많은 전기를 품을 수 있더라. 그래서 결국 트랜스버스하게 잘랐느냐, 랑지튜디널하게 잘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본이 잘라졌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더라. 그 말은 로드에 맞춰서 훨씬 더 트랜스버스하게 잘린 또는 크리스탈 홀로그래픽 C 액시스 오리엔테이션이 로드 방향과 평행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품을 수 있더라.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은 폴라리제이션의 에피커시 효율에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약간은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해서이지만 어떻게 이해가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거든요. 이렇게 본이 있으면 본에다가 이렇게 너가 전기를 진짜 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전기가 막 흘러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한테 전기를 한번 줘보고 폴라리제이션이란 말이 결국 전기를 얘가 품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전기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너 이제 전기 나올 때 커런트를 재봤다는 거다.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물론 이제 그냥은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온도를 올려가면서 그랬더니 100도불에서 한 번, 그다음에 500도불에서 크게 한 번. 그 말은 결국 뼈가 전기를 품고 있었네. 배터리처럼 완충, 100% 완충 이렇게 돼 있었네. 그래서 완충을 꺼내보니까 두 군데에서 굉장히 세게 나오더라. 온도가. 그렇다고 분명히 여기 있는 이 미네랄이나 콜라겐이 전기를 그 안에 품었던 거 아니야. 결국 그 말은 뼈라는 거는 어떻게 결국은 일렉트릭 에너지, 일렉트릭 포텐셜을 저장하는 저장소로 쓰였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실험했길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한번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